집합 31번부터 볼게요. 31번. 전체 집합 U 집합은 100 이하의 자연수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이고요. 여기 안에 A라는 집합이 들어가 있대. 근데 A에 속하는 모든 원소들의 합을 FA라고 하자 이렇게 되어 있네. 그러니까 원소들을 다 더한 걸 FA라고 하자 이거예요. 자, 그럼 기억부터 볼게요. FA 차집합 B는 FA 빼기 FB다. 이건 아니야. 왜 아니냐면 봐봐. 내가 여기를 1번, 2번, 3번 요 1번 영역에 있는 원소들의 합을 1번, 2번 영역에 있는 원소들의 합을 그냥 2번, 3번 영역에 있는 원소들의 합을 그냥 3번이라고 해놓을게요. 그러면 기억에서 A 차집합 B의 원소들의 합은 1번에 해당하죠. 그런데 우변은요, FA는 요 A에 해당하는 원소들의 합이기 때문에 1번 영역과 2번 영역에 있는 원소들을 다 더해야 돼. 이렇게. 또 FB는 B집합에 있는 원소들의 합이니까 FB는 2번 영역과 3번 영역에 있는 원소들의 합을 다 더해야 돼. 이렇게요. 이걸 어떻게 하래? 빼래. 빼면 2는 날라가는데 1번 빼기 3번이 돼. 1번 빼기 3번이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기억은 안 돼요. 그 다음 니은도 A의 원소들의 합이랑 B의 원소들의 합이 같다면 A랑 B랑 같은 집합이다? 그것도 그냥 아니지. 왜? 예를 들면 A가 1, 4 그리고 B가 2, 3을 원소로 가져. 합은 똑같지만 집합이 같은 건 아니죠. 그 다음 디귿은 A 합 B에 해당하는 원소들의 합은, 그러니까 아까 요거 이용해서 하면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이야. 요거는 A의 원소들의 합, 그러니까 1번 더하기 2번이죠. 거기에 B의 원소들의 합, 2번 더하기 3번이죠. 여기서 뭘 빼래? A교 B, 2번에 해당하는 원소들의 합을 빼래요. 그럼 이 한 개씩 지워지고 남는 거 1 더하기 2 더하기 3 맞네요. 그래서 디귿만 답이 되겠다. 자, 이제 계속 32번으로 넘어갈게요. 32번이에요. 전체 유집합은 1부터 12 사이에 있는 자연수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 얘의 두 부분집합 A랑 B가 있는데 A랑 B는 구체적으로 어떤 원소를 갖고 있는지 알려줬어. 우선 계속 내려가 볼게. 가족권, 이거 대빵 중요한 거죠. A 합 X가 X다. 이게 뭘 말해줬어? X가 A를 포함한다. 그 말은 A에 있는 원소 1, 2는 X가 반드시 가져야 돼. 또 B 차집합 A는 B 입장에서 A에 해당하는 원소를 제외시켜라. 그러니까 제외시킬 게 2밖에 없네요. 그럼 남는 거 3, 5, 7. 자, 그럼 요걸 하나로 보고요. 요걸 하나로 보고 B 차집합 A랑 X를 겹쳤더니 5랑 7이 됐대요. 이거 잘 봐요. 둘이 교집합을 시켰단 말이야. 둘이 교집합을 시켰는데 5랑 7이 됐다라는 건 X는 5랑 7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이네. X는 5와 7을 가져야 된다. 여기까지는 잘 생각하거든요, 보통. 근데 한 가지를 놓쳐. 그래서 또 알려준 게 있다, 나주권에서. 5랑 7만이 교집합이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요 3은 X가 갖고 있다면 여기에 교집합, 여기 결과물에 3이 들어갔겠지. 근데 3이 없다라는 말은 X는 3을 갖지 않는다라는 말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겁나 중요해. 교집합이 나왔어. 교집합의 원소가 뭔지 알려줬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잘해. 가져야 된다는 건 잘해. 근데 갖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을 좀 많이 놓쳐요. 이것까지 주의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럼 X에 대한 정보가 엄청 많아. X요. X는 A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1이랑 2는 무조건 가져야 되고, 또 나조건에서 5랑 7도 무조건 가져야 되지만 3은 절대로 가지면 안 돼요.
그럼 전체 집합 1, 2, 3, 4, 5, 6, 7, 8, 9, 10, 11, 12 중에 1이랑 2랑 5랑 7은 반드시 가져야 되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죠. 3은 갖지 말아야 되니까 얘 또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나머지 4, 6, 9, 8, 10, 11, 12 얘네들을 x에다가 집어넣을까 말까 고민을 해야겠네? 그럼 각각 넣을까 말까 두 가지씩이니까 2의 7제곱개가 되겠네요. x가 가능한 개수는 2의 7제곱개가 될 거예요. 그러면 128개네요. 항상 한 번 더 점검해야 되는 건 x에 대한 조건이 붙어 있는지야. 뭐 예를 들어 x는 유집합이랑 같으면 안 된다. 이러한 조건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같은 집합과 공집합을 꼭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지금은 아무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냥 128이 답이 되겠다. 다음 33번이에요. 집합 A는 다음과 같은 6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집합 A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 집합을 S1, S2, 땡땡땡땡 SN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A의 부분 집합은 쭉 나열해. 공집합은 제에 놓고 차례대로 S1, S2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거야. 그런데 각 집합의 원소 중 가장 작은 원소를 또 차례대로 A1, A2, 땡땡땡땡 AN이라고 하지. 그런 말은 S1 집합 안에서 가장 작은 원소를 A1, S2 집합 안에서 가장 작은 원소를 A2 이런 식으로 약속하지. 그러고 구하라는 건 A1에서부터 AN까지의 합을 구하래요.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이렇게 풀 거야. 가장 작은 원소를 2로 갖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그럼 그 말은 가장 작은 원소가 2가 되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했다는 건 1부터 n까지 중에 2가 몇 번 들어갔는지를 구한 것과 같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원소로 2를 갖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했어. 그 부분 집합들은 가장 작은 원소로 2를 갖는 거잖아. 그러면 요 AN 값들이 2가 나온 거고, 그러면 2를 선택한 거니까 요 A1부터 AN 중에 2를 가장 작은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의 개수만큼 2는 나온 거죠. 그래서 가장 작은 원소로 2를 갖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 그러려면 먼저 부분 집합 안에 2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다음 나머지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2의 5제곱, 2의 6제곱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된단 말이야. 그럼 각각을 집어넣을까 말까 고민하는 거 두 가지씩 하면 2의 5제곱까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가장 작은 원소로 2를 갖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5제곱인 거야. 같은 방법으로 가장 작은 원소로 2의 제곱을 갖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2는 갖지 마. 대신에 2의 제곱은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나면 나머지 2의 세제곱, 2의 4제곱, 2의 5제곱, 2의 6제곱을 집어넣을까 말까 또 고민을 해야겠지. 그거 2의 4제곱개가 나오겠네요. 다음 2의 세제곱을 가장 작은 원소로 갖는다면 2랑 2의 제곱을 집어넣으면 안 되고 2의 세제곱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럼 얘네들은 더 이상 고민할 게 없는 거죠. 다음 나머지 2의 4제곱, 2의 5제곱, 2의 6제곱을 집어넣을까 말까 또 고민해. 그러면 총 2의 세제곱까지가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마지막에 2의 6제곱이 가장 작은 원소라면 2랑 2의 제곱이랑 2의 세제곱이랑 2의 4제곱이랑 2의 5제곱은 원소로 가지면 안 되고 2의 6제곱은 반드시 들어가야겠지.
그럼 이제 고민할 게 없는 거니까 그냥 요거 한 개가 되겠죠. 자, 그럼 2를 가장 작은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의 개수가 32개. 2의 제곱을 가장 작은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의 개수가 16개. 그럼 다시 한마디로 A1부터 AN 중에 2는 32번이, A1부터 AN 중에 2의 제곱은 16번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그러면 결국 얘네들을 다 더했으니까 2는 32번 더해진 거고 2의 제곱은 16번 더해진 거고, 그러면 2는 2의 5제곱번 더해졌고 2의 제곱은 2의 4제곱번 더해졌고 2의 세제곱은 2의 세제곱번 더해졌어.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하면 마지막 2의 6제곱은 한 번 더해졌고요. 그 다음 요 놈들을 다 더해주면 그게 A1부터 AN까지의 합과 같겠죠. 근데 지금 보면 얘도 2의 6제곱, 얘도 2의 6제곱, 마지막 얘도 2의 6제곱. 그러니까 2의 6제곱이 6번 더해진 거야. 요거 계산하면 384가 답이 나와요. 자, 그 다음 24번 문제로 갈게요. 24번. AN이라는 집합은 이러한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애들을 모아놨고 BN이라는 집합은 이러한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애들을 모아놨어. 그럼 AN을 수직선 위에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리고 BN을 수직선에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 거야. 자, 그 다음 세모연산은 A 합 B 그리고 A 교 B 가운데 차집합, 둘이 합해 겹쳐진 부분을 빼, 이거죠. 얘는 뭐를 의미하는 거야? 대칭 차집합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요 AN과 요 BN의 대칭 차집합을 구하래. 그 중에 가장 작은 원소가 FN이래요. 그럼 먼저 대칭 차집합부터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자, 대칭 차집합은 두 개를 합해 그리고 겹치는 부분 빼예요. 그러려면 이 두 수직선의 위치 관계를 알아야 돼. 누가 더 왼쪽에 있고 누가 더 오른쪽에 있는지. 그래서 먼저 나는 요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랑 2n제곱 플러스 2의 위치 관계를 알아볼 거야. 그러기 위해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랑 2n제곱 플러스 2가 언제 같아지는지 구해볼 거예요. 구해보면 n이 0 또는 3일 때야. n은 자연수였어요. 0은 제외시키고 n이 3일 때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랑 2n제곱 플러스 2가 같아지는 거지. 자, 근데 지금 보면 어쨌거나 요 n 봐봐요. n 자리에 4부터 9까지 넣은 값을 우린 계산하게 될 예정이란 말이야. 그러면 걔네들은 n이 3보다 클 때죠. 그래서 n이 3일 때랑 n이 3보다 작을 때는 생각하지 말고 나는 n이 3보다 클 때만 생각해 볼 거예요. 자, 그럼 n이 3보다 크다면 예를 들어 4 같은 애들 한번 대입해 봐요. 여기에. 그러면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가 2n제곱 플러스 2보다 작다라는 결과가 나와요.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수직선에 표현해 볼게요. 수직선에. n이 만약에 3보다 크다면 수직선 상에서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가 2n제곱 플러스 2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됐나요? 여기 오른쪽은 아직 내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냥 마무리 안 해놨어. 오른쪽은 왼쪽만 먼저 볼 거예요.
자, 대칭 차집합을 구할 거야. 그럼 대칭 차집합을 구할 때 우리는 먼저 겹치는 부분 먼저 합치죠. AN과 BN을 합치면 어디야? 여기지. 너무 진하네. 이렇게 해야겠다. AN과 BN 합치면 여기에요. 그런 다음에 AN과 BN에서 겹치는 부분, 여기가 겹치지. 이 부분을 빼. 그럼 남는 부분이 어디야? 여기가 되죠. 여기 오른쪽은, 여기 오른쪽 부분, 여기 오른쪽 끝에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신경을 일단 안 쓸 거예요. 여기 왼쪽에만 신경 써볼 거예요. 왼쪽에만. 자, 그럼 이 노란색 부분을 한번 표현해 볼게. AN과 BN을 합치는 과정에서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도 들어가 있고 2n제곱 플러스 2도 들어가 있고 쭉쭉쭉쭉쭉 다 들어갔어. 근데 여기에서 2n제곱 플러스 요 놈부터 제거시켰단 말이야. 그러면 그 과정에서 요 2n제곱 플러스도 같이 빠졌겠지. 그럼 남는 게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부터 2n제곱 플러스 2는 빠졌으니까 딱 그 전까지가 요 노란색 부분에 해당하겠죠. 여기 오른쪽에도 뭐가 더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오른쪽을 굳이 안 구하는 이유. 문제에서 최소값을 구하래요. 최소값.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애들보다 왼쪽에 있는 애들이 당연히 더 작을 거 아니야. 그래서 오른쪽은 굳이 신경 쓰지 않았던 거였어.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요 놈들 중에 가장 작은 값을 fn이라고 하자 했으니까 fn이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가 될 거야. 자, 요거 인수분해하면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k값인데 k값은 지금 보면 f4분의 1, f5분의 1 역수취해져 있는 거 보여요? 그래서 아싸리 fn분의 1을 구하고 갈 거예요. fn분의 1은 n 플러스 1, n 플러스 2분의 1이죠. 혹시 이거 조금 이르게 나오긴 했는데 부분분수라고 해서 유리식에서 나오죠. AB분의 1은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분의 1,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이거예요. 그거를 적용시켜서 요놈 계산해보면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분의 1, 그럼 1분의 1이죠.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이렇게 바꿀 수 있어. 그렇게 해놓고 요 K 구하려고 4부터 집어넣으면 5분의 1 6 빼기 6분의 1 다시 플러스 6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 그 다음에 쭉쭉쭉쭉 9까지 대입해줘서 10분의 1 빼기 11분의 1 이렇게 나열할 수 있겠네. 앞뒤 다 지워지고 5분의 1 빼기 11분의 1이 되는데 얘 계산하면 55분의 6은 K다가 나와요. 구하고자 하는 게 110K였으니까 계산하면 답은 12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35번으로 갈게요. 35번. 신종플루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애들이 한 병원에 찾았대요. 근데 그 명수가 90명이래. 얘네들은 고열이랑 기침이랑 목감기 중 한 가지 이상의 증세를 보였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열, 기침, 통증. 얘네들 중에 한 가지 이상의 증세를 보였다는 건 고열, 기침, 목감기가 없는 요 바깥쪽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 90명은 모두 요 안 벤다이어그램 안쪽에 들어가는 거고 요 바깥쪽에는 아무것도 안 존재. 신경 쓰지 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열을 호소하는 환자가 45명, 기침을 호소하는 환자가 37명, 목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29명.
다음 기침과 목 통증 여기죠. 기침과 목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6명. 내가 여기다가 표현해 놓을게. 기침 그리고 목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6개다라는 거야. 그런데 지금 보면 고열이랑 목 통증을 동시에, 그 말은 그게 어디야? 목 통증 그리고 고열이니까 여기에 해당하겠죠. 여기서부터 갔어야 되는데, 자, 고열이랑 기침 증세를 동시에, 고열이랑 기침 증세를 동시에, 이쪽 부분이죠. 이렇게요. 요 노란색 부분에 해당하는 애들을 감염 대상으로 1차 분류한대요. 이때 1차 분류된 환자의 수를 구하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노란색 부분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라는 말과 같겠네. 자, 노란색 원소의 개수를 바로 구할 수 없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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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요놈이에요. 그러면 얘를 알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겠네. 기침 합, 목 구하는 거. 기침이 37, 목 통증이 29, 두 개 교집합이 6. 요거 계산하면 60이 되겠네요. 다시 그러면 기침 합, 목. 요 빨간색 부분에 해당하는 게 60이야. 그럼 나머지 여기에 해당하는 건 90에서 60을 뺀 30이 되겠죠. 자, 그럼 또 봐봐. 노란색 부분은 여기 고열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요 고열에서 빨간색 부분을 제외하면 나머지 노란색 부분이 되죠.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요 노란색 부분은 고열 45에서 빨간색 부분 30을 빼서 구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답은 15가 되겠다.